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합병까지 했나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한 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사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소재 지번은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지적 공부에. 그렇죠. 명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네 가지죠. 뭐가 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그렇죠.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 장, 천, 원.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두 가지죠. 뭐가 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등록됩니다. 경계는요, 지적도, 임야도. 그렇죠. 좌표는 좌표 등록부. 소유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 소유자 변경일과 그 원이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네. 그리고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는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치고 해당 소관청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심사 기준 두 문자 암기 되셔야 되는데, 심사 기준 뭐가 있습니까? 안 했어요? 타적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안 한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보시고 나중에 요약집 보실 때 보고, 그러면 해당 소관청에 승인해서 그 해당 소관청, 그건 외워두셔야 돼요. 전국 단위라면 국토교통부 장관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 시도 단위라고 한다면 시도지사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 시군구 단위라고 한다면 지적소관청. 기억나십니까? 다시요. 전국 단위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라고 한다면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라고 할 때는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도 공부한 적 있죠. 부동산 종합공부는 등록사항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뭐가 있죠? 토지, 표시와 소유자. 기억 안 나세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 뭐가 있었습니까? 깨끗하시네요. 네. 네. 첫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등기부의 등기사항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그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또 뭐가 있냐면, 토지 이동과 그 정리를 공부하셨는데, 토지 이동은 일반적 토지 이동, 특수한 토지 이동 두 가지가 있었죠. 일반적 토지 이동,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특수한 토지 이동은 뭐가 있었죠? 등축, 지, 도, 해. 그렇죠. 여기서 먼저 신규 등록을 공부하셨는데, 신규 등록은 소유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또한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지적공부에 소유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는요, 중간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네 번째, 기타. 그렇죠. 등록전환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역은 등록전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역은 등록전환이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지목 변경을 수반함이 원칙이죠. 다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세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전환을 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했습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관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 지적도에 무조건 옮겨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때 용도가 바뀌지 않았다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걸 했었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분할했었죠.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 분할은 각종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역은 뭡니까? 합병.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분할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신청 여부를 결정하죠. 다만 예외가 존재하는데 예외가 뭐가 있었습니까? 한 필지 일부가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일주일 전이니까 잘 안 떠오르겠죠? 네, 괜찮아요. 아직 시간 많으니까.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합병은요. 합병도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는데 예외적으로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등록 전환이건 분할이건 합병이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했다고요? 합병까지 했다고요? 네. 합병했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했나요? 안 했나요? 몇 쪽이야? 했어요? 그러면 몇 쪽 할 차례인가요? 107쪽 보겠습니다. 지목 변경은 할 것도 없어요. 네. 지목 변경 좀 보시면 네 다시 한번 보죠. 예전에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을 바꾸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했죠. 그러면 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됐습니까? 토지의 지목이 뭐였습니까? 철제, 천구, 유수, 묘목, 도임 10개의 지목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나머지 18개의 지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지 못하고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함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바꾸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즉 18개의 지목에서 10개의 지목으로 바뀌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목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목 변경. 그래서 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지목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으로 바뀌었을 때 이때가 바로 지목 변경이에요. 또는 10개의 지목은 철제, 천구, 유수, 묘목, 도임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바뀌는 게 바로 지목 변경입니다. 또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은 18개였죠. 그 안에서 바뀌는 게 뭐라는 겁니까? 지목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목은 토지의 형질이 변경이 됐을 때 지적분부에 등록되는 지목을 바꿔주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불러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을 때도 뭐로 등록이 되겠습니까? 임야로 등록되겠죠. 지적공부에 임야로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대지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로 바뀔 때 여기에는 뭐로 등록을 바꾸겠습니까? 대로 바꾸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록 전환이라고 불러요. 맞죠? 네. 이거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이죠. 이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목 변경이 나타나는데 이 지목 변경은 등록 전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토지는 밭농사 토지입니다.
이 반동사 토지면 지목이 뭡니까? 전이죠. 그런데 이 전은 어디에 등록이 되는 겁니까? 네? 철제, 천구, 유수, 묘목도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어디에 등록되겠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뭐로 등록이 되겠습니까? 전으로. 그런데 이 토지가 대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건물을 이렇게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처음부터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이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요 대지도 뭡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등록 전환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단지 이때는 지목만 바뀌고 끝납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지목 변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거는요 등록 전환이 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바로 지목 변경이에요. 그래서 토지대장 안에서 바뀔 때, 임야대장 안에서 바뀔 때, 또는 토지대장에서 등록된 지목에서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지목으로 바뀔 때, 이때 바로 등록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형태가 성질이 변경된다고 해서 형질 변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의의를 보시면 2번에 이 지목 변경은 측량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없죠.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측량이고 그 이외에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목 변경 신청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지목 변경을 하게 될 겁니다. 대상 토지를 보시는데 첫 번째,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이 됐다는 겁니다. 준은 완료준, 공은 공사라는 뜻이죠. 그러면 형질 변경이 끝났으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도 바꿔줘야 되겠죠. 지목 변경이 나타날 겁니다. 2번, 토지의 용도가 바뀐 경우. 이게 뭡니까? 용도가 바뀌었을 때 이를 지목이 바뀌겠죠. 지목 변경이 나타날 겁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바뀐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바뀐 경우도 지목 변경이 나타납니다. 여기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학교 건물로 사용이 됩니다. 학교 건물로 사용이 되면 이 건물의 부지인 이 토지는 지목이 뭡니까? 학교 용지예요.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팔았냐면 갑에게 팝니다. 이 갑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건물을 뭐로 바꿨느냐면 교회 건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 건물의 부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종교용지가 되겠죠. 네, 종교용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가 바뀔 때도 지목 변경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 첨부서류 읽어보시면 될 테고 4번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지적소관청이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확인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확인. 당해 서류의 제출에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5번이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 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이나 이 문구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전, 답, 가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답, 가수원은 농지죠. 농지 안에서 바뀔 때는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바다고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번지 토지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9번지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토지이니까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거예요. 물론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할 겁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공시가 될 거예요.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대량으로 녹습니다. 빙하가 녹게 되면 이 해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빙하가 녹게 되면 해수면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바다가 신기하게도 눈이 달려서 여기서 딱 멈췄어요. 다 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100번지 토지는 토지가 아니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바다로 바뀌었습니다. 바다로 바뀌었다면 지적공부는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따라서 토지의 표시도 말소하고 소유자도 말소를 해야 될 겁니다. 이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가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말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주일 이내에 다시 바다가 내려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구태여 말소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만 말소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또한 군청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제방을 쌓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전히 토지로서 제방이 되죠. 맞습니까? 보통 해안가 토지는 임야예요. 그런데 바다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제방을 쌓을 계획을 세워놨다면 이때는 제방은 여전히 토지로 되는 거죠. 즉 다른 지목의 토지로 바뀔 뿐이지 바다가 되질 않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때는 여전히 토지입니다. 맞습니까? 말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만 지적공부의 내용을 말소하게 될 겁니다. 1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10년이 경과가 됐는데 지났는데 다시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다는 내려오겠죠. 여기까지 딱 내려왔습니다. 신기하죠? 네. 그래서 다시 뭐가 된 겁니까? 토지가 됐을 겁니다. 토지가. 그러면 말소됐던 지적공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다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소유자를 예를 들어서 갑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를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는 회복 등록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는 지적소관청의 자유재량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재량에 달려 있다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공법 시간에 공부하실 겁니다. 만약에 회복 등록한다 또는 회복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복 등록한다, 회복 등록해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적소관청은 회복하는 것이 의무예요. 의무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규정되면 의무가 되고 이렇게 규정이 되면 자유재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 등록한다, 해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회복 등록이 돼야 되냐면 소유자가 회복 등록돼야 돼요. 소유자가. 그러면 토지의 표시도 회복 등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도 이렇게 회복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토지 포락 이론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포락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포락지 들어보셨죠? 그러면 바다로 잠겼을 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은 소멸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기속이 됩니까? 국가에게. 그게 판례가 만든 토지 포락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한다,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의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갑이 회복이 돼버립니다. 포락 이론과 충돌을 일으켜버려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공간정보법은 이렇게 규정을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포락지, 포락 이론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는 회복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지적소관청의 자유재량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 등록하게 되면 이렇게 회복 등록이 돼요. 토지의 표시는 무조건 회복 등록을 해야 됩니다. 토지가 존재하는데 토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토지 표시는 이렇게 등록이 돼야 되고 여기도 토지의 표시는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 등록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이때는 회복 등록해야 되니까 여기에 누구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종전 소유자의 이름으로 회복이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이 경우는 회복 등록 안 한다고 했죠? 종전 소유자로 회복 등록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회복 등록되겠습니까? 국가 이름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토지 포락 이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판례가 만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의무로 규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지적소관청이 회복을 하지 않았을 때 요 값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지적소관청이.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좀 어려우셔도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쫙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좀 보겠습니다. 107쪽에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설명이 됐고요. 대상 토지가 나와 있는데 설명을 했고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만 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 말소 신청 나와 있는데 거기 두째 줄 보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말소를 신청해야 된다 나와 있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시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 토지 이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가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에요. 그 이유는 바다가 됐을 때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바닷가 토지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조망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 기산점이 대단히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산점을 만들기 위해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딱 규정을 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또한 앞의 경우에는 전부 다 60일이었죠. 근데 여기는 한 달을 더 줍니다. 왜 준다고 했죠? 술 먹을 시간을 준 겁니다. 일단 바다가 됐으면 처음에는 기대하고 있겠죠. 내려가라. 근데 일주일 정도도 지났는데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집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30일을 더 준 겁니다. 90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셋째 줄이죠. 회복 등록할 수 있다. 법적으로 굉장한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또는 회복 등록하는 경우 통지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통지하냐면 두째 줄 보시면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지합니다. 바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를 관리하는 기관인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 및 국토교통부 장관, 소유자 및 지도지사, 소유자 및 지적소관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틀린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및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및. 둘 다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또는이 아니라 둘 다에게. 그렇죠. 및. 그 다음에 처리 절차. 이것도 1번이 좀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토지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즉 여기서 딱 멈췄다면 측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이 99번지 토지와 100번지 토지 경계가 그냥 이용되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지적 측량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다가 여기서 멈췄다면 바다와 토지에 새로운 경계가 나타납니까? 새로운 경계가 나타나니까 도면에 새로운 경계를 그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다는 해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성, 이 성은 이를 성자를 얘기합니다. 바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소해야 될 겁니다. 말소하기 위한 측량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불러요. 일부 바다가 될 때는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하게 되고, 이때는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동글뱅이 2번도 보시면 일부 바다가 된 경우에는 등기부가 필요합니까? 아니, 일부 바다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면 등기부 표제부에 토지 표시 중에서 면적이 기록되는데 그 면적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축적 변경 보겠습니다. 이거는 도면인데요. 도면인데 소축척의 지적도입니다. 소축척의 지적도라서 대축척과 비교하면 토지의 모양이 굉장히 작게 그려질 겁니다. 맞습니까? 토지의 모양들이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땅값이 자꾸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다 보면 토지 소유자가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고가로 바뀌니까. 그래서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쪼개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분할이 자꾸 됩니다. 토지가 자꾸 분할이 돼요. 분할이 가장 빈번한 토지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가 자꾸 분할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쪼개져요. 그러면 가뜩이나 소축척이라서 토지의 모양이 굉장히 작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토지가 자꾸 분할이 되다 보면 가뜩이나 작은 그림이 더 작아집니다. 맞습니까? 공시기능이 어떻다는 겁니까?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공시기능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따라서 공시기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바꿉니다. 다시 그래요.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꿔서 그립니다. 그러면 토지의 모양이 다시 그려질 겁니다. 큼지막하게.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축척이 변경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축척 변경은 첫 번째,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느 도면이 좀 더 정밀합니까? 대축척이 훨씬 정밀하죠. 그래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척 변경을 만든 겁니다. 두 번째,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이 지번부여 지역에 도면은 지적도는 총 9장이 존재합니다. 이 지번부여 지역에 도면은 총 9장이 존재해요. 이렇게 9장의 지적도가 존재하는데요. 여기 6장은 축척이 얼마냐면 600분의 1 지적도입니다. 그런데 이 3장은 이것이 1200분의 1 지적도예요. 그러면 똑같은 100제곱미터의 토지의 경우, 이쪽에 600분의 1 지적도에서는 토지의 크기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좀 크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이 3장의 도면에는 토지의 크기가 좀 더 작게 그려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같은 지번부여 지역이니까 같은 면적이라고 한다면 같은 크기로 그려져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다른 크기로 그려진다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혼란은 방지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바꿔줘야 될 거예요. 얼마로? 600분의 1로. 축척을 일치시키는 방법은 정밀도,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기능을 높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이 나타납니다. 이게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주된 이유고 이것은 부수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이 축척 변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납니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어떠한 토지가 등록된다고 했죠?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 거래가 잘 되니까 땅값이 좀 비싼 토지들. 비싸니까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그리고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들, 공시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그 토지들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되는 토지는 어떤 토지입니까?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토지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토지들,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도 좀 떨어지는 토지들, 그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임야도는 구태여 공시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임야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축적 변경은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는 것만 축적 변경입니다.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는 것은 이 취지와 충돌을 일으키죠. 따라서 이는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이 축적 변경 제도는 예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적소 관청의 직권에 의해서만 축적 변경 제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유자에게 신청권도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축적 변경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 지적소 관청의 직권에 의해서 축적 변경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네 번째. 축적 변경 절차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차는 순서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까지. 요 순서를 보겠습니다. 순서를 보기 전에 먼저 책을 좀 보시면 111쪽을 가보십니다. 111쪽. 111쪽에 의의를 보시는데요. 의의. 거기 첫째 줄 보시면 지적도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어디에서만 축적 변경이 나타난다고요? 지적도에서만. 임야도에서는 축적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시기능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큰 축척으로부터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는 건 축적 변경입니까? 아니죠.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뀌는 것만 축적 변경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축적 변경 제도이기 때문에 소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는 것은 이건 축적 변경이지만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는 것은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의 요건 나와 있는데요. 요건. 거기 실체적 요건 첫째 줄 보시면 신청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신청 동그라미. 그 밑에 직권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직권 동그라미. 예전에는 직권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소유자의 신청 권한도 인정을 해준다. 신청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기 기억을 보시면 잦은 토지 이동으로, 여기서의 토지 이동은 보통은 분할을 얘기합니다. 분할.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한 필지 규모가 너무 작아져서 소축적으로는 성과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경우. 이게 뭡니까?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축적 변경이 될 겁니다. 넘겨보시면 니은을 보시면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이게 뭡니까?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일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축적 변경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 요건 나와 있는데 여기 축적 변경을 보시면 한 필지만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많은 토지가 축척이 바뀌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이쪽에 등록이 될 때는 경계 좌표 면적이 보다 정밀하게 등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경계 면적 좌표값이 보다 정밀하게 등록이 될 테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존재하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가 있다고 한다면 소유자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축적 변경 절차는 공정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공정성까지 확보가 돼야 돼요. 또한 불만이 있는 소유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불만이 있는 자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바꾸고 싶지 않다. 축적 변경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소유자도 있겠죠. 따라서 최소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죠. 공정성을 확보할 장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돼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 이름은 축척변경위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축척변경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위원회인 축척변경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주관하는데요. 이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축변이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이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축척변경 절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까지 받아야지만 축척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예외적인 축척변경이 나와 있는데 예외적인 축척변경 첫 번째를 보시면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축변이 의결과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이건 공정성이 필요 없다는 건데 첫 번째 보시면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그때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한 사람의 그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와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내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의 경우. 이때는 당연히 축척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와 B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 외우기가 쉽지 않죠? 네,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못 외워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걸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요거는 100번지 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예요. 그리고 100번지 토지는 소유자가 갑이고요. 101번지 토지도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런데 이 100번지 토지는 축척이 600분의 1 지적돼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1번지 토지는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돼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갑은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병할 때 이건 했던 것 같은데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한 필지로 등록되는 것이 합병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필지가 성립이 되죠. 따라서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 성립 요건은 합병 요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 성립 요건은 뭐가 있습니까?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축척이 동일해야지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합병하기 위해서는 축척을 일치시켜야지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어느 걸 바꿔야 되겠습니까? 공시 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는 안 되고 이걸 바꾸는 거예요. 얼마로? 600분의 1 지적도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축척이 같아지기 때문에 합병이 가능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는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말로 표현해야 돼요. 말로. 그림을 기억하시고 이걸 그림을 떠오르신 다음에 말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시면 금방 암기가 되세요. 보시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에 지적대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시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도면에 등록이 될 때 토지의 모양이 바둑판으로 바뀌면서 좀 더 정밀하게 등록이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600분의 1 지적도에서 보통은 500분의 1 지적도로 바뀝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등록이 됩니다. 600분의 1 지적도에서 500분의 1 지적도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래에 있는 토지 중에서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는 축척이 전부 다 500분의 1 지적도로 바뀌었겠죠. 그런데 여기 제외된 지역은 축척이 얼마일까요? 여전히 600분의 1일 겁니다. 맞습니까? 600분의 1 지적도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해요. 똑같은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이쪽에 있을 때는 토지가 크게 등록되겠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토지들은 좀 작게 등록이 될 겁니다. 똑같은 면적이라도. 맞습니까?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주변 토지와 축척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얼마로? 500분의 1 지적도로. 이때도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이 나타납니다. 이때도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말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요. 위쪽부터.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요거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축척 변경 절차가 나옵니다. 주로 여기서 출제가 이루어지는데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하나, 둘, 셋, 네 페이지가 나오네요. 네, 세 페이지인가? 하나, 둘, 세 페이지. 세 페이지 다 외우셔야 돼요. 물론 못 외우시겠죠. 프린트 피겠습니다. 오늘 외울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12쪽까지입니다. 12쪽. 그래서 이 축척 변경 절차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외우셔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골격을 외울 겁니다. 골격을 외운 다음에 나중에 책을 확인하면 암기량이 대폭 줄어들고 네, 암기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축척 변경 절차를 보실 거예요. 먼저 이 축척 변경 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누구겠습니까? 지적소관청이 주관을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 절차를 주관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단독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고 그랬죠. 여러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절차가 추가되죠. 첫 번째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두 번째는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암기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승인을 받은 후 이제 지체 없이 축척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축척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를 하게 돼요.
여기서 지체 없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체 없이. 왜냐면 지체 없이라는 규정을 두지 않게 되면 승인을 받은 다음에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차일피일.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대가 발생할 여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할 것을 공고하는 겁니다. 이 공고는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이 20일이라는 기간은 우리 축적 변경에서 가장 시험 관련해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숫자예요. 20일 이상 충분히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두 번째,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첫 번째, 지적 공부 정리하는 거 정지시킵니다. 두 번째, 경계보건 측량하는 거 정지시킵니다. 이유는 그거 해봤자 나중에 다시 해야 돼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좀 이해해 두실 건데요. 이 축적 변경은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죠. 맞습니까?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값이 보다 정밀하게 수집이 됩니다. 맞습니까? 경계, 면적, 좌표값이 보다 정밀하게 수집돼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측량을 통해서 면적, 경계, 좌표값을 보다 정밀하게 수집을 합니다. 측량에 의해서 경계가 달라지겠죠? 맞습니까? 경계가 달라질 거예요. 따라서 경계를 새로 정밀하게 그리기 위해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측량에 들어가는데 이때의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축적 변경 측량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 축적 변경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경계가 달라진다면 면적도 달라집니까?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7번째 네모칸을 보십니다. 7번째 네모칸. 뭐라고 되어 있죠? 축적 변경 확정 공고라고 되어 있죠. 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에 이 경계가 법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면적도 법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입니다. 물론 좌표값이 있을 때는 좌표값도 법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확정 공고 시점에 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좌표 고쳐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이후에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확정 공고 이전에 지적 공부 정리하는 거 의미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지적 정리 정지시킵니다. 언제까지? 확정 공고 시점까지.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확정 공고 시점에 경계가 바뀌죠. 보다 정밀한 경계로 바뀌죠. 그러면 확정 공고 이전의 경계는 소축척의 지적도 일대의 경계예요. 정밀하지 못한 경계입니다. 따라서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해봤자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 공고 이전의 경계를 근거로 경계보건 측량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경계보건 측량도 정지시킵니다. 언제까지? 확정 공고 시점까지.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지적 정리 정지, 경계보건 측량 정지.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오른쪽을 보시면 측량을 위해서 경계점 표지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했죠.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정지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겠죠. 왜? 이것마저도 정지시킨다면 축적 변경 절차가 중단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예외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또한 원칙은 지적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을 정지시키지만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진행시키라고 의결했다면 이때는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이 앞서기 때문에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합니다. 공고는 20일 이상 해야 되고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는 정지시킵니다. 첫 번째 지적 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 보건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 보건 측량은 진행시켜야 합니다. 이걸 중단시켜버리면 축적 변경 절차가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축적 변경위원회의 의결로서
진행시킬 것을 의결했다면 이때도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경축량에 들어가야 되겠죠.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좌표를 보다 정밀하게 수집이 돼야 돼요. 따라서 측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측량을 축척변경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축척변경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마다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지만 측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해야 됩니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계점 표지는 필지별로 수백 개씩 설치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 경계점 표지는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적소관청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할 인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공간정보법은 지적소관청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할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돼버립니다. 자주 출제가 돼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누가 설치한다고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나 점유자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겠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체 없이라는 규정을 둘 수는 없고 구체적인 날짜 3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여기는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30일 이내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다면 그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에 들어가는데 이때 이 측량을 축척 변경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축척 변경 측량을 통해서 이제 토지의 표시 등을 내부적으로 결정합니다. 외부적으로 법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만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제 축척 변경 측량을 통해서 면적 경계좌표값이 보다 정밀한 것이 수집이 됐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면적 경계좌표값을 새롭게 정할 때 지번과 지목도 같이 새로 확인하고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꿀 때 한꺼번에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값을 새롭게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재지는 빠져 있습니다.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구역은 일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령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소재지는 빠지고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는 축척변경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두 가지 경우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종전 지적공부에 따르게 됩니다. 축변의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척변경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경우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종전 지적공부에 따르게 됩니다. 그럼 그 두 가지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그림을 먼저 보시고요.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에 지적대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맞습니까?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개의 경우에는 축변의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면적만 새롭게 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경계가 바뀐다는 겁니까? 안 바뀐다는 겁니까? 이때는 경계가 바뀌지 않아요. 경계가 바뀌지 않으니까 축변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이런 거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바뀌겠네요. 아니에요?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정한다니까 면적은 바뀌겠죠. 그 다음에 예외도 면적은 새롭게 정하죠. 따라서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바뀝니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을 테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있을 겁니다. 늘어나는 토지 소유자는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어난 만큼 돈으로 징수당합니다. 줄어든 토지 소유자도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줄어든 만큼 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징수하고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보상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토지가 필지별로 얼만큼 늘어나고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지번별로 조서를 작성하는데요. 면적이 늘어난 토지 얼만큼 늘어나고 줄어든 토지는 얼만큼 줄어드는지 지번별로 다 서류를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됐다면 늘어난 토지도 확정이 된 것이고 줄어든 토지도 확정이 됐겠죠.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징수하고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보상해주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됐다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아까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했죠.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했죠. 그래서 시행 공고, 확정 공고, 지체 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체 없이 확정 공고가 이루어지면 이제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원칙은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법적으로 바뀌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확정 공고 시점.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 면적만 새롭게 정했죠. 그 면적이 새롭게 정해지는 시점이 법적으로 새롭게 정해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확정 공고 시점. 그래서 토지이동 간주의 효과는 확정 공고 시점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네모칸을 보시면 축적, 변경, 측량이 이루어지고 토지 표시 등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는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해요. 내부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확정 공고 시점. 그러면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지는 시점도 확정 공고 시점이고 예외적인 경우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없는 경우는 면적만 바꾼다고 했죠. 면적이 달라지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확정 공고 시점이에요. 달라졌다면 지적 공보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지적 정리를 한 다음에 등기부의 표제부도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지적소원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은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겠지만 계속 반복할 거예요. 암기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지적소관청이 절차를 주관하는데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죠. 첫 번째,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두 번째, 축변이 의결. 세 번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한다고 공고합니다.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확정 공고 시점까지. 첫 번째, 지적 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보건 측량 정지. 이건 해봤자 다시 해야 됩니다.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시킨다고 했죠. 축변이 의결로서 진행시킬 것을 의결했다면 진행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측량에 들어가야 되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경계점 표지는 누가 설치합니까?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는 설치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따라서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들 수는 없고 구체적인 날짜가 주어집니다. 30일. 30일 이내에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가 이제 설치가 됐다면 설치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에 들어갈 겁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축적 변경 측량까지 이루어졌다면 토지의 표시 등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아직은 법적인 효력으로 외부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돈이 오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결정하는데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할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축변이 의결이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이 면적도 축적 변경 측량 결과도라는 서류에 의해서 면적을 새롭게 정합니다. 성과도가 아니라 결과도예요. 프린트에 있죠. 성과도는 뭐냐면 검사 측량을 거친 이후에 나오는 그 도면이 성과도. 검사 측량을 거치기 전에 나온 도면이 결과도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결과도 갖고 면적을 새롭게 정합니다. 다만 그러면 그 면적만 새롭게 정하는 즉 축변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예외적인 축적 변경 두 가지 뭐가 있었죠? 첫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내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튼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바뀝니다. 그러면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면적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됐다면 이제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확정이 된 겁니다.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강제로 칭수하고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보상해주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이제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다고 공고하고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즉 토지 이동 간주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확정 공고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도 반영해 줘야 되겠죠. 지적 공부를 정리할 겁니다.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됐다면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 표지부도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암기는 안 되지만 뭔지는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네, 그 정도 되시면 돼요. 나중에 다 외우실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